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기 지난주에 우리 VS-EPR 이론을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VS-EPR 이론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분자의 극성하고 그 다음에 요 4단원 마무리를 좀 지어가겠습니다. 분자간 힘하면서.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VS-EPR 이론은 분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분자의 모양에 집착을 하느냐? 분자의 모양을 알면은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분자의 모양을 알면, 그렇죠. 대칭이냐, 비대칭이냐를 판단해서 그 분자가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를 우리가 판단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극성 분자인 경우에는 분자간 힘이 뭐가 작용하며, 그 다음 무극성 분자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거를 VS-EPR 이론부터 시작한 분자의 모양, 그 다음 분자의 극성, 그 다음 분자간 힘은 이거를 그냥 단편적인 지식으로 그냥 외워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수많은 분자가 있다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죠? 1년에 이런 분자의 극성, 무극성의 판단을 몇 개 외워가지고 이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부딪힐 경우가 많아요. 시험장에 가보면 난생 처음 보는 분자들도 뭐 이렇게 빈번하게 등장하진 않지만 간헐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이 VS-EPR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얘가 분자 모양이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이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게 판단이 되면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그리고 분자간 힘을 판단하실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어때요? 우리 학생들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론을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VS-EPR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죠? 첫 번째는 뭐냐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도대체 몇 쌍이 있느냐. 됐죠? 그 다음에 그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몇 쌍으로 픽스가 됐다면 픽스된 전자쌍에서 모두 공유전자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비공유전자쌍이 있느냐.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나눠준 유인물 프린트가 그 내용의 총 집합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정확하게 분자 모양을 기억하신 다음에 얘들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죠? 얘를 적용할 때는 아주 기본적인 얘는 좀 좀 외우셔야 되고요. 그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응용되는 얘들은 수소 대신에 할로젠 원소를 집어넣는다든가 동족 원소를 집어넣어 가면서 여러 얘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우리 훈련을 좀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그죠?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두 쌍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쌍인 경우에는 얘는 무슨 모양을 갖는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직선형을 갖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세 쌍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평면 삼각형이에요. 근데 평면 삼각형인데 그 평면 삼각형의 꼭지점에 모두 동일한 원소가 있다면 얘는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될 것이고, 정삼각형은 곧 대칭형 구조를 가질 터이니까 극성 분자다, 무극성 분자다? 무극성 분자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 꼭지점 중에서 하나라도 다른 원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얘는 분명히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의 합이 0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비대칭형 구조가 되면서 얘는 극성 분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도 예측을 하실 수 있어야겠다. 자,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4쌍이에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무슨 구조를 가져요? 그렇죠. 사면체 구조를 가져요. 사면체 구조인데 꼭지점에 모두 동일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정사면체 구조를 이룰 것이고, 정사면체라면 얘는 대칭, 비대칭? 대칭형 구조를 가질 거다. 그죠?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의 합이 0이다. 정확한 워딩은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의 합이에요. 그죠? 이 워딩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시험 문제에 어떻게 약간 간략하게 나오냐면 쌍극자 모멘트가 0 이렇게도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걸 두 개의 용어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문제 풀이할 때는 정확하게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정확한 워딩은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의 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쌍인 경우에는 어떤 분자 모양을 갖죠?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5쌍인 경우에는 그렇죠. 삼각 쌍뿔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분자 모양을 갖고, 그 다음에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6쌍인 경우에는 우리가 정팔면체, 그죠? 팔면체 구조인데 꼭지점에 모두 동일한 원소라면 대표적인 얘가 SF6였죠. 그죠? 자, 그런 얘들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두 쌍을 제외하고 세 쌍부터는 이제 공유가 아니라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씩 들어가요. 그죠? 들어가면서 어떤 형태를 만드냐면
중심원자의 전자쌍이 세 쌍인 경우에 비공유가 한 쌍이 있어요. 그럼 얘는 구분형 구조를 가질 것이고, 그죠? 중심원자의 전자쌍이 네 쌍인 경우에서 어때요? 한 쌍이 비공유고 세 쌍이 공유인 경우에는 삼각뿔 구조, 그 다음에 두 쌍이 비공유고 두 쌍이 공유인 경우에는 구분형 구조. 대표적인 예들은 각각 NH3와 H2O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중심원